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력머리 살길이다 인천박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2019년도 제2회 전기기사 필기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 하겠습니다.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 전력공학만 풀어드리겠습니다. 원래 전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력을 풀어드릴게요. 21번부터 풀어드릴 건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찬가지 저는 1, 2, 3, 4로 안 하고 가나다라로 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 팩트가 뭔지 이 정도만 잡아드리면서 바로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1번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 21번이고요. 21번은 뭐가 나왔냐면 단도체 방식과 비교하여 복도체 방식의 송전선로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그렇다면 복도체가 뭔지 단도체가 뭔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단도체는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복도체는 2개 이상 들어가는 거지.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 집 앞에 차선이 1차선만 있었는데 얘를 갖다가 2차선, 4차선 확장 공사한 거예요. 그럼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당연히 안 좋아진다고요? 사고가 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넓어지니까 더 좋아지는 거야. 왜? 같은 시간대 더 많은 양의 차량이 이동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양의 운송물자를 운반할 수 있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전력계통에서도 도체수가 많아질수록 같은 시간대 더 많은 양의 전력을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송전 가능 전력은 훨씬 커지겠습니다. 그래서 훨씬 복도체는 좋은데, 자, 그러면 복도체가 좋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선로정수는 4마리 있었잖아. R, L, C, G. 이 중에 누구는 뭔지 안 돼? RG, 그죠? R과 G는 문제 안 돼. RG 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 L과 C가 문제 될 건데, L은 느린 놈, 나쁜 놈이고요. C는 좋은 놈입니다. 하기 때문에 좋은 방식 복도체를 쓰게 되면 나쁜 놈 L은 작아질 거고 좋은 놈 C는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은 첫 번째, 선로의 송전 용량이 증가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왜? 복도체를 쓰게 되면 도체수가 많아지니까 더 많은 양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계통의 안정도를 증진시킨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많이 보내니까 안정도는 훨씬 좋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L 감소, C 증가. 당연한 얘기입니다. 나쁜 놈 L은 줄어들어야 되는 거고 좋은 놈 C는 커질수록 좋은 거니까 복도체 맞는 얘기가 되는데, 네 번째, 전선 표면의 전위 경도가 저감돼요. 전위 경도는 저감됩니다. 우리 전위 경도다라고 하겠지만 다른 말로 한다면 전기의 세기, 전기 기울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 놈도 당연히 감소하기 위해서 저감됩니다. 압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데 코로나 임계전압을 낮출 수 있다라고 했는데 코로나 임계전압이 높아지는 거야. 훨씬 높아집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우리 L값을 만약에 L값을 갖다 본다면 L값이 아니라 임계전압을 갖다 본다면 임계전압 공식을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적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기만 하세요. 요 놈은 24.3에다가 M0에 M1에다가 델타, 그 다음에 D하고 로그 10의 R분의 D라고 들어갈 건데요. 우리가 복도체를 쓰게 되면 등가 직경이 커지기 때문에 이 놈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놈이 커지게 되면은 전체적인 왁구가 커질 거니까요. 여기서는 요 놈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도체를 쓰게 되면 전체적인 등가 직경이 커질 거니까 등가 직경이 커질 거니까 임계전압은 높아져서 웬만한 데에서는 방전을 안 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임계전압을 다른 말로 했을 때 코로나 방전 개시전압, 즉 방전을 시작하는 전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압은 높아진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낮출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는 22번 문제 갑니다. 22번, 직류 송전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 송전 방식은 직류 송전 방식과 교류 송전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웬만하면은 교류 송전 방식 갑니다. 단 어디만 직류를 쓰고 있나요? 바로 해남에서 아니면 완도에서 제주 가는 그 해저 구간만 우리가 현재 직류를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선로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말이야, 손실이 장난 아니야. 우리 교류를 쓰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뭡니까? 주파수가 있다 보니까 리액턴스가 커지고, 리액턴스가 커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압가가 커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손실이 커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거야. 근데 직류를 쓰게 되면 주파수가 없어요. 리액턴스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낼 수 있는 양은 많아지고 손실은 줄어들고 좀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류를 쓰겠다는 얘기인데,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류도 쓰고 교류도 쓰고 하다 보니까 두 개를 연계해서 쓰다 보니까 뭐가 발생합니까? 전력 변환 장치가 필요해. 그로 인해서 고조파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고조파 억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지만, 즉 일괄된 운용을 기하기 위해서는 교류로 가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만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어쩔 수 없이 직류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죠. 교류 송전 방식에 비해서 안정도가 낮다라고 했는데 안정도 측면에서는 훨씬 직류가 좋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도 배전 선로 계통이 지금 229 22,900V잖아. 이걸 갖다 우리 지금 뭐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직류화 시키려고 지금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왜?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들이 다 뭐야? 직류란 얘기죠. 예전에 에디슨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야, 교류는 너무 무서워. 직류로 가자. 그래서 직류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어떤 다른 교수 누가 있었습니까? 테슬라 박사가 아니에요, 형님. 이 직류는요 한계점이 있습니다. 내가 높이 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교류를 만들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왜? 교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훨씬 좋습니다. 글로 가시죠. 라고 했더니 에디슨이 야, 무슨 소리야? 교류는 너무 위험해.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사람을 갖다가 고문할 때 시키는 게 바로 교류야. 라고 해서 안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교류가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기술이 발달하고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훨씬 지금은 직류가 훨씬 더 월등히 낮죠. 솔직히 안정성이나 여러 측면에서.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안정도가 낮다라고 했는데 안정도가 낮다가 아니라 높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표현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마지막에 비동기 연계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주파수가 다른 계통 간 연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 그래서 1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23번 가겠습니다. 23번은 발전 파트에서 수력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항상 보면은 1회 문제에서도 그랬지만 항상 수력 문제가 반드시 하나씩 꼭 나와요. 발전 파트가 전체 20개 중에서 대략 한 2문제, 많이 나오면 3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꼭 수력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가 화력, 그 다음에가 원자력 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는 발전 파트를 좀 공부해야 되겠어 라고 한다면 수력은 확실히 잡고 넘어가셔야 안전빵으로 하나는 무조건 먹고 들어갑니다. 물론 그 중에는 공부 안 하셔도 찍어서 하나 맞히신 분도 있어요. 공부해서 하나 맞히는 사람이 있고 찍어서 하나 맞히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오는 그 성취감이나 이런 것들은 찍어서 맞히는 사람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는 그쪽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시면 유효낙자가 100m고 최대 사용 수량이 20세제곱미터/s, 수차율은 70%, 수력발전소의 연간 발전 전력량은 약 몇 킬로와트 아워입니까? 발전기 효율은 85%입니다. 라고 주어졌는데요. 결론은 뭘 구하는 거야? 연간 발전 전력량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간 발전 전력량 갖다 W다라고 한다면 요놈은 전력을 먼저 찾고 여기다가 시간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시간이에요. 시간. 세크가 아니고요. 그래서 얘는 기본 단위를 킬로와트 아워로 갈 건데, 자, 그럼 이 공식을 찾기 위해서는 말이야, 다시 우리가 이 발전 출력을 찾아야 되는데, 이 발전 출력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P란 놈은 9.8 QH에다가 이타 효율만 넣어주시게 되면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발전소 출력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공식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다 이제 하나씩 넣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9.8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는 곱하기 유량은 20세제곱미터/s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유효낙자가 100m라고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이 있는데 두 개가 있어. 수차 효율도 있고 발전기 효율도 있고. 그래서 수차 효율은 70%니까 곱하기 0.7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발전 효율은 85% 했으니까 0.85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한다면 여기에서 얼마 하고 뿅 하고 나올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계산기 눌러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값을 갖다가 이제 위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발전 전력량 W는 P 값을 우리가 지금 찾았고요. 여기에다가 얘는 기본 단위가 킬로와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시간인데 연간이란 말이 들어갔잖아. 우리 1년은 몇일이야? 365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따져요. 월로 따집니다 라고 했을 때는 한 달은 30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연간으로 갑니다 했을 때는 12달이면 30일, 12달 360 아니야 하는데 연으로 볼 때는 365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365에다가
하루가 24시간이잖아. 그죠? 24시간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영감 발전 전력 양을 구할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계산했더니 대략 10 곱하기 10의 7승. 킬로와트 아워하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몇 번에 있냐면 3번 하고 우리는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자, 옆으로 이동해서 우리는 24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24번. 부하용률이 코사인 세타인 경우에 배전솔로의 전력 손실은 같은 크기 부하 전력으로 역률을 1인 경우에 전력 손실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라고 했는데, 항상 우리나라 말은 은이나 는으로 끝나면 걔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역률이 코사인 세타인 배전솔로에서의 전력 손실은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기준은 1을 기준할게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식으로 봤을 때 전력 손실 PL이란 놈은 어떤 관계 있습니까? 역률 제곱에 반비례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요걸 구하라는 건데 누굴 기준 잡아서? 1을 기준 잡아서. 그러니까 1은 있으나 마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1 제곱분의 1, 뭐 똑같이 1이니까요. 자, 그럼 결론은 얘를 갖다가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한테 바로 뭘 물어보는 거야? 관계식을 너는 알고 있니? 왜 우리가 손실을 줄이려고 왜 역률을 계산하는지 알고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과 역률은 제곱의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용가에서도 역률을 좋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손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이 딱 얼마야? 0.9야, 0.9. 0.9 기준 잡아서 만약에 역률이 0.9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럼 할증이 붙어요. 할증. 근데 0.9보다 좋아지죠? 그럼 할인을 해줍니다. 최대 0.95까지 할인을 해주게끔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했으니까 답은 바로 몇 번? 4번이 되겠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은 반비례니까 답이 될 수가 없겠고요. 다음에는 25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25번. 선택 지락 계전기의 용도를 옳게 설명. 우리 선택 지락 계전기만 밑줄 쫙 쳐볼까요? 우리 선택 지락 계전기라고 했는데 이 놈을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합니까? SGR, 즉 Select Ground Relay, 즉 선택 지락 계전기 또는 접지 계전기라고 하는 건데, 요 앞에 선택이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선택이란 놈은 우리가 언제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항상 오프라인에서 말씀드렸지만, 항상 요 놈은 몇 회선 이상? 2회선 이상입니다. 2회선 이상에서의 지락된 선을 갖다가 선택 차단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2회선 이상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시험에서는 다회선 선로에서 라고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나다라 봤을 때 일단은 1번이나 2번 찍으면 절대 안 돼. 왜? 단일 회선에서란 말이 들어갔잖아요. 단일은 뭐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1번, 2번은 절대 찍을 수가 없겠고요. 3번이나 4번 찍어줘야 되는데, 그 중에 3번에 보시면 병행 2회선에서의 지락 고장 회선의 선택 차단했으니까 요 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번은 답을 3번이라고 잡을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는 26번 갑니다. 자, 26번에서 뭐가 나왔냐면 터빈의 임계 속도만 밑줄 딱 쳐놓을까요? 임계 속도가 뭐예요? 바로 회전기가 회전할 수 있는 최대 위험 속도, 회전수를 갖다가 우리가 임계 속도다라고 하는데, 자, 그럼 봤을 때 가나다라 봤더니 없어요. 그러면 임계 속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 2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유 진동수와 일치하는 위험 회전수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고유 진동수와 일치하는 위험 회전수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몇 번? 2번을 잡아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7번 문제 갑니다. 27번을 보시면은 요거는 1장 전솔로에서 애자에 대한 얘기가 될 건데, 아킹혼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아킹혼이라고도 하지만 요걸 다른 말로 했을 때 우리 뭐라고 그래? 그렇지요. 바로 다른 말로 한다면 소호각이라고 합니다. 이 앞에 소호라는 의미가 뭔지는 알죠? 소호가 뭐야? 제거시키는 거야. 무엇을? 불꽃을 제거시키는 거야. 불꽃을. 그래서 우리가 뭐 소각장 이렇게 있잖아. 불꽃을 제거하면 소호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생일날 촛불 끌 때 어떻게 읽고? 어떤 놈은 뭐 후 끄는 놈, 뭐 치 끄는 놈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전기인들은 그렇게 안 끕니다. 어떻게 꺼요? 소호하고 큽니다. 꺼질 때까지. 그죠? 저는 예전에 저도 한번 그렇게 꺼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전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생일 케이크를 딱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촛불을 끕니다. 그래갖고 이제 생일 노래 끝나고 이제 소원을 빌고요. 자, 촛불을 꺼. 그래갖고 제가 소호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웃으면서 우리 엄마가 미친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불꽃을 제거하는 것은 소호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철탑 날개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말이야 애자가 이렇게 연결되잖아. 선로가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선로가 지나가는데
낙뢰를 빵 하고 맞게 되면 이 낙뢰를 맞았을 때 버틸 놈은 지구상에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항상 끝으로 나갈 거니까 이 윗단하고 이 밑에 단에다가 이렇게 쇠꼬챙이 같은 걸 꽂아줘요. 그러면 얘가 타고 들어가지 않고 끝에 걸려서 공기 중에서 빠지직 하면서 방전이 되고 이렇게 애자련을 보호할 수 있는 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호각이라고 하는 거고, 또는 요거를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 그래서 고리 환자를 써서 소호환, 영어로 한다면 아킹 링이라고 합니다. 아킹 링. 그래서 요 놈이 되는데, 요 놈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설치 목적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섬락으로부터 애자련을 보호합니다. 또는 뇌로부터 애자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네 글자를 우리는 뇌해 방지라고 하는 거야. 무슨 방지? 뇌해 방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애자련의 전압 분담을 균등화시켜 주는데요. 만약에 이 애자를 쭉 쓰게 되면 전압 분담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전솔로에 가장 가까운 이 애자가 전압 분담이 엄청 높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껴주게 되면 이 최말단에 있는 애자련의 전압 분담을 5% 다운시킬 수 있어요.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설치 목적이 있다. 첫 번째는 뇌로부터 애자 보호, 두 번째 애자련의 전압 분담을 균등화,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뇌로부터 애자를 보호합니다 라고 찍어야 되니까 4번에 보시게 되면 섬락으로부터 애자련을 보호합니다 했으니까 답을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7번은 답 4번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옆으로 이동해서 우리는 28번 문제 갑니다. 자, 28번은 송전솔로 특성값 계산에서 중거리에 대한 얘기가 될 것인데요. 일반 회로정수가 ABCD이고 송전단 전압이 ES인 경우 무부하시 주전단 전압. 자, 여기선 팩트가 뭐냐면 무부하시입니다. 무부하시, 밑줄 쳐놓고. 무부하라는 얘기는 부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전파방정식을 먼저 세워보죠. 우리 전파방정식 ES, 우리 1회 때도 나왔던 문제야. 그죠? 비슷하게 우리 ES, IS 잡아놓고 어떻게 가야 돼? 알파벳 순서 A, B, C, D라고 가면 됩니다. A, B, C, D. 그래서 여기에는 이 R이 될 거고 플러스 I, R이 될 거고, 마찬가지 이 R이 될 거고 플러스 I, R이라고 할 건데, 우리는 지금 뭘 구할 거냐면 우회 공식에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 공식에서 조건이 첫 번째, 어떤 조건이야? 부하가 있대 없대? 없대. 무부하시야. 그럼 부하가 없다는 얘기니까 더 이상 전기 써? 안 써? 안 써. 전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서 수전단에 전류가 없다고 하고 한번 찾아야 돼. 그러면 봐봐. 얘가 0이니까 0 곱하기 해봐야 얘는 0 나가리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 조건으로 본다면 우회식에서는 누가 나올 거냐면 ES 송전단 전압은 A 곱하기 수전단 ER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ER 값만 찾으세요 하면 A만 넘어가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A분의 1 곱하기 ES 송전단 전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몇 번에 있습니까? 1번 하고 있겠죠. 답은 1번 하고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29번 문제 갑니다. 29번에서는 만 kV 기준으로 등가 임피던스가 0.4%인 발전소에 설치할 차단기의 차단 용량은 몇 메가볼트 암페어입니까? MV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결론은 차단 용량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차단기 용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차단기 최소 용량이 바로 뭐냐면 단락 용량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단락 용량으로도 구할 수 있는데, 우리 단락 용량 PS라는 놈은 단상이라면 전격 전압과 삼상으로 갈까요? 3, 4이니까 뭔 3?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곱하기 단락 전류 IS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단락 전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이 공식은 못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떤 공식 써야 돼? PS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있을 때 바로 퍼센트 Z분의 100 곱하기 P 이 공식을 갖다 이용해서 우리는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죠. 첫 번째는 몇 프로입니까? 0.4%라고 주어졌고, 위에는 그대로 100이 들어갈 거고요. 곱하기 기존 용량은 10,000 kV니까 만을 넣어줄 건데 MV를 구하세요 했으니까 0이 몇 개 부족이야? 3개 마이너스 부족이야. 그러면 여기서 3마리, 1마리, 2마리, 3마리 씌우니까 0.4분의 1000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대략 2500 MVA 하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바로 4번이 되겠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29번은 답 4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30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30번은
보호개전기, 7장 이상전압과 방호장치에 대한 얘기가 될 건데, 변조소, 발전소 등에 설치하는 피뢰기 동그라미 찍어놓고요. 피뢰기에 대한 설명 틀린 것만 찍어주면 되는 거야. 우리 피뢰기가 뭐야? 이상전압을 감소시켜서 기기를 보호하겠다. 선로나 기기를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피뢰기가 되는 거예요. LA 갈비. 자, 첫 번째, 방전전류는 뇌 충격 전류의 파고값으로 표시합니다. 당연하죠. 뇌 충격 전류의 최대값, 파고값으로 표시합니다. 다음 두 번째, 피뢰기 직렬갭은 속류를 차단 및 소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요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직렬갭과 특성 요소, 갭레스형이 아니라 일반적인 밸브 저항형 같은 경우는 직렬갭과 특성 요소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직렬갭이 하는 것은 뇌전류를 방전하고 속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거 맞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 세 번째, 전격전압은 상용주파, 정연파 전압 최고 한도를 규정한 순식값이라고 있는데 순식값이 아닙니다. 피뢰기 전격전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시합니까? 여러 가지 표시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속류가 차단되는 교류 최고 전압. 두 번째, 유효 접지냐 비유효 접지냐에 따라서 유효 접지는 선로 공식 전압의 0.8에서 1.0배, 비유효 접지는 1.4에서 1.6배를 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표시하는 값은 딱 정해져 있지. 무조건 시료값으로 표시하는 거야. 시료값. 우리나라가 154kV면 144 쓰게 돼 있잖아. 그죠? 66이면 72 쓰게 돼 있잖아.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345면 288 정해져 있는데 이런 값들이 다 1년에 다 시료값이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쓰는 값. 여러분 집에도 마찬가지. 야, 집에 전화 몇 볼트야? 했더니 우리 220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220이 바로 시료값이야.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쓰는 값. 아니 그러면 순식값은 뭐예요? 순식값은 항상 뒤에 파형이 붙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너네 집 전압 얼마야? 우리 집 전압 15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라디안이야 라는 새끼가 있을 거야. 그러면 뒤지게 패야 돼. 왜? 이 새끼는 지금 수식값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쓰는 건 다 무슨 값이야? 시료값이거든. 그래서 절대로 피뢰기 전격전압은 시료값으로 표시하지 순식값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몇 번이 틀렸다? 3번이 틀렸네요. 라고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옆으로 이동해서 우리는 31번 문제 들어갈게요. 31번 보시면 변전소에 접지를 하는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우리가 봤을 때 접지란 놈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솔직히. 전력계통에서는 이 접지란 놈이 엄청나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접지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땅하고 연결할게 라는 얘기거든요. 왜 땅하고 연결해야 됩니까? 우리 전자기적으로 봤을 때는 땅은, 대지는 무한평면으로 보면서 영전위를 보는 거예요. 0이라는 의미는 아주 많습니다. 즉 안정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전력계통 운영함에 있어서 안정을 꾀해야 되니까 당연히 접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접지라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한다면 나도 보호될 수 있고요. 즉 사람도 보호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축도 보호됩니다. 우리 기계선생 있잖아요. 가축이잖아요. 보호해줘야죠.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는 기기도 보여야 됩니다. 기기도 보여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접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맞는 표현이 되겠는데, 보겠는데, 1번은 기기보호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근무자의 안전, 맞는 얘기고요. 세 번째, 차단 시에 아크를 소호한다라고 했는데, 차단 시에 아크를 소화하려고 접지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왜? 차단할 때 아크가 발생해. 아크. 개폐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 아크가 발생하는데 이 아크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별도의 소호매제를 차단기 내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유입 차단기면 기름을 넣어주고요. 저는요. 그 다음 공기 차단기면 압축 공기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자기 차단기면 전자력을 이용할 것이고, 진공 차단기면 진공 상태를 이용할 것이고, 가스 차단기면 G12 가스, SF6 가스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소호 매질로서 그 아크를 제거하는 것이지 접지하고는 절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몇 번이 틀렸다? 3번이 틀렸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32번 문제 갑니다. 32번. 한대 주상면학계 역률 코사인 세타 1 유효전력 P1의 부하와 역률 코사인 세타 2 유효전력 P2의 부하가 병렬로 접속되었을 때 주상면학계 2차 측에서 본 부하의 종합 역률. 결론은 종합 역률을 구해보세요. 근데 역률은 어떻게 돼 있어? 병렬로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역률에 대한 개념을 한번 잡아본다면 역률 코사인 세타라는 놈은 P상 전력에 대한 유효 전력의 B가 될 거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는 P상이라는 것은 겉보기 전력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겉보기 전력은 바로 뭐야? 한전에서 보내는 전력이야. 왜 그러냐면 내가 쓰는 양도 있겠지만 내가 쓸 때 헛되이 나가는 뭐도 있어요.
뭐예요? 무효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전에서는 내가 쓰는 양과 헛되이 나가는 것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양을 나한테 보내준단 말이지. 그래서 요 식을 다시 표현한다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바로 밑에는 뭐 let 한 다음에 유효의 제곱 플러스 무효의 제곱 해서 들어갈 수가 있겠고, 위에는 P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유효 전력이. 자, 그럼 이제 요 공식에다 넣어줄 건데 나는 두 개만 찾으면 돼. 첫 번째 P, 유효 전력은 어떻게 구할 거니? 라고 하는 건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집에 제가 이제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물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저희 집 물탱크가 100리터짜리거든. 그래서 옆에다가 병렬로 50리터를 더 달았어요. 그럼 제가 쓸 수 있는 물의 양은? 계산기 꺼내지 말고 한번 계산해봐. 100이 있었고 50이 있잖아. 병렬이 있잖아. 그럼 내가 얘도 쓰고 얘도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전체 쓸 수 있는 양은 100 플러스 50, 즉 150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죠. 내가 P1도 있고 P2 병렬로 썼다. 그럼 내가 P1도 쓰고 P2도 쓸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때 유효 전력은 P1 플러스 P2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에 P, 여기 P 유효 전력 자리에다가 얘를 갖다가 그대로만 대입만 해주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효분을 따질 건데 무효분은 우리가 PR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무효분. 자, 무효분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집 100리터 물에서, 물탱크에서 10리터의 물이 손실되고 있어. 그 다음에 50리터 물탱크에서 5리터 물이 손실되고 있어. 그럼 내가 전체 손실 본 건 얼마야? 15리터가 되는 거잖아. 둘이 플러스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무효분은 어떻게 구합니까? 했더니 우리 수강생들이 P상에다가 사인을 곱하면 돼요 하는데 절대로 이건 안 나와. 이거는 기능사에서나 나오지 기사에서는 안 나와요. 왜? 기사에서 문제 출제하는 분들도 이제 다 눈치챘어. 전력을 인천박이 하는 걸 다 알고 있어. 그래갖고 야, 이 정도는 다 알겠지 하고 시험 문제 안 내. 그죠? 다 알기 때문에 안 냅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자, 보세요. 소비전력 P에다가 뭔 젠트를 곱하는 거야? 탄젠트를 곱하는 거야. 그럼 한번 봐볼게요. 소비전력이라는 것은 P상에다가 누굴 곱한 거야? 영유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야. 그죠? 그럼 탄젠트는 뭐분의 뭐야? 탄젠트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될 거니까요. 코사인 날아가니까 결론 P상에 사인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모든 무효는 다 이렇게 P탄젠트로 구할 겁니다. 거진다가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게 두 개가 있었으니까 P1에 탄젠트 세타 1이 있겠고요. 다시 P2에 탄젠트 세타 2가 되겠으니까 두 개를 플러스만 해주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효 전력 자리에는 얘를 갖다가 그대로 넣어주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 가셨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만 찾아본다면 바로 몇 번에 있습니까? 일단 딱 보더라도 답은 3번 아니면 4번 쪽으로 가야 되겠네. 그죠? 3번이나 4번 쪽으로 갈 건데 봤더니 4번은 어딘가 모르게 좀 어설프죠? 그럼 우리 몇 번을 찍어야 돼? 바로 3번 하고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의 3번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요건 지우겠습니다. 필요 없는 얘기니까요. 여러분들은 이걸 다 짐을 떨구고 가야 돼. 짐을 갖고 가면 다 저게 고욕이야, 고욕. 자, 이번에는 33번 들어가죠. 33번. 33번도 중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거리 송전솔로 T형 회로입니다. T형 동그라미 빵 쳐놓으시고요. 송전단 전류 IS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28번에서도 한번 제가 식을 적어드렸었는데 저 식에서 우리 IS 값만 한번 보도록 하죠. IS 값을 보시면 IS는 ES, A, B, C, D니까 C, E, R에 플러스 D, IR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C값과 D값만 찾으면은 IS 송전단 전류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T형 회로에서 아니면 하이형 회로에서 4단자 정수 A, B, C, D가 어떻게 생기는지 보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걸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들어갔냐면, 자, A값과 B값, C값, D값을 찾아본다면 A값은 얼마 들어가? 1 플러스 뭐분의 ZY? 2분의 ZY. 제가 아예 왁구를 하나 잡아드릴게. D값도 마찬가지 얼마 들어가야 돼? 1 플러스 똑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2분의 ZY 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B는 뭐 임피던스? 임피던스. C는 누구야? 어드미턴스 라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손 댄 놈에다가 이제 누가 들어갑니까? 1 플러스 뭐분의 ZY?
4분의 ZY 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기본 와꾸식이야, 이게. 자, 이랬을 때, 혹시라도, 야, T형 회로야, 라고 하면, T자는, T형 회로야, 하면은, 요 놈이 위로 올라가는 거야. T형 회로. 요로 올라가면 이제 T형 회로가 되는 거야. 그죠? 만약에, 아니야, 파이형 회로야, 라고 하면, 요 놈을 그대로 요 밑에다가 붙여주면, 파이형 회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와꾸는 T형이 됐든 파이 됐든 딱 정해져 있고요. 요 놈이 T형이면 위쪽, 파이면 밑에 쪽만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T형이라 했으니까 얘는 위로 갈 거야. 그죠? 그러면 A, B, C, D 값이 되겠습니다. C 값, D 값만 요 자리에 넣어주면 되겠네. C 자리에다가는 Y 넣어주고요. D 자리에다가는 1 플러스 2분의 ZY만 넣어주면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봤더니 바로 몇 번에 있습니까? 바로 나번에 나와 있습니다. 답은 나번이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회로 시간에 1 플러스 쫙, 1 플러스 쫙 이렇게 긁어주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전력계통에서는 아예 이걸 외워야 돼. 1 플러스 2분의 ZY, 1 플러스 2분의 ZY, ZY 손 댄 놈에다가 1 플러스 4분의 ZY 하고 딱 붙여주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번 풀어드렸고, 다음에 옆으로 이동해서 우리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34번. 자, 3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죠. 34번에서는 33kV 이하 단결 송배전솔로 적용되는 비접지 방식에서 지락전류 밑줄 칠까요? 비접지 지락전류. 요것도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작용 정전 용량 C란 놈은 대지 플러스 선간에다가 이제 바뀝니다. 단상이면 선간에 2배, 삼상이면 선간에 3배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 수강생들 단상이면 2cm, 삼상이면 3cm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외우면 안 돼. 왜? 문자가 바뀌기 때문에 절대로 대지 플러스 선간에 2배, 대지 플러스 선간에 3배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갈 건데 그때 요 놈이 바로 C가 됩니다. 작용 정전 용량. 그래서 요 놈은 바로 무슨 전류 계산할 때? 충전 전류 계산할 때 쓰죠. 그래서 요 놈은 기본식이 오메가 C2가 될 건데, 바로 요 기본식에 의해서 충전 전류 계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CS, 요 놈을 갖다 우리 뭐라고 합니까? 대지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건데, 바로 요 놈이 뭐가 되겠습니까? 비접지 계통의 땅으로 흐르는 이 지락 전류를 계산할 때 쓰겠습니다. 자, 그럼 지락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지락전류라는 놈은 IG는 어떻게 나오냐면, 계산해보면 J에다가, 물론 J는 빼도 관계는 없습니다. J에다가 루트 3 오메가 CS의 V에다가 선로 길이 L,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나오냐면 우리 중성점 접지할 때 비접지 방식에서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전류가 됐든 충전 전류, 이 지락 전류가 됐든 간에 C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C가 들어갔으면 다 빠른 전류야, 느린 전류야? 다 빠른 전류야. 그래서 우리는 앞선 전류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앞선 전류 또는 뭐라고 합니까? 진상 전류 또는 충전 전류,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빠른 전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4번에서는 빠른 전류로 표시된 것은 바로 누구밖에 없다? 나번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번. 그 다음에 3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5번, 옥랩의 전선을 굵기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틀린 것 같았는데, 우리 전선의 굵기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까?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허용전류, 두 번째 기계적 강도, 세 번째 전압 강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코로나손이 있겠고, 마지막 경제성이 있는데, 우리는 대다수가 3요소만 따지거든. 3요소 따지게 되면 누구야? 허용전류, 기계적 강도, 전압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으뜸인 게 누구야 하면은 허용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틀린 것을 찾아주세요, 고려할 사항이 아닌 거예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누구 찍어야 돼? 3번에 나와 있는 배선 방식하고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번. 고압 배전솔로 구성 방식 중, 일단 배전솔로, 고압 배전솔로 구성 방식입니다. 자동적으로 고장계수 분리 및 건전솔로에 폐로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개폐기를 가지며 수요 분포에 따라 임의 분기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물어봤는데, 자, 여기서 위에 팩트가 하나 딱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고장계수 분리 조작 용의.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배전 파트 들어갔을 때 설명드렸던 건데,
우리 변전소가 있겠고요. 급전선이 나온 다음에 고압간선을 동그랗게 연결한 다음에 수용가마다 변압기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공급을 해줄 건데, 이렇게 공급했을 때 가장 큰 장점 뭐가 있었느냐? 만약에 여기서 사고가 나잖아. 그럼 여기만 딱 잘라내면 끝나는 거야. 바로 개폐기를 다 설치해가지고 얘네만 딱딱 잘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을 갖다가 동그랗게 고리 모양으로 갑니다 해서 우리 뭐라고 하는 거야? 요걸 환상식 또는 훌라후프처럼 연결됐네요 라고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루프 배전 방식,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요놈의 가장 큰 특징, 고장난 구간만 잘라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장개소 분리조작용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놈의 가장 큰 장점은 고장개소 분리조작이 용이한 방법이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환상식만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번에서는 환상식이라고 되어 있는 바로 1번하고 답을 달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옆으로 이동해서 우리는 37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37번에서는 그림과 같은 2기 개통에 있어서 발전기에서 전동기로 전달되는 전력 P는 발전기 쪽에서 전동기 쪽으로 전달되는 출력 구하라 했는데, 이거를 딱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XG란 리액턴스가 있는데 발전기 내부 리액턴스가 될 것이고요. XL은 선로가 될 것이고, XM은 이제 모터 전동기에 대한 리액턴스가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리액턴스가 있고 전압이 두 개 있으니까 우리 정태한증 극한전력 구해봤잖아. 우리 예전에 정태한증 극한전력 PS라는 놈은 어떻게 구합니까? 송전단 X분의 ES ER 요놈의 사인 델타라고 들어가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지. 여기서 지금 뭐로 바뀐 거야? G로 바뀌고요. 요놈은 M으로 바뀌었고, 뭐 요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리액터스는 다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가나다라 봤을 때 바로 몇 번밖에 없습니까? 4번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활용하면은 정태한증 극한전력 이용하면 쉽게 갈 수 있는 문제가 되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38번 문제 갑니다. 38번에서는 공통 중성선 다중 접지 방식 배정 선로에서 리클로저 R, 섹셔널라이저 S, 라인 퓨즈 F로 보호 협조가 가장 적합한 배열이라고 물어봤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차단기가 아닌 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섹셔널라이저, 자동선로 구분 개폐기가 되겠습니다. 이 놈은 이제 그게 없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재폐로 기능을 갖고 있는 차단기, 리클로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섹셔널라이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라인 퓨즈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 되겠는데, 자,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시험에서는 요것도 물어보겠지만 간간히 여러분들한테 보호 협조가 불가능한 배열이 있어. 누구니?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 그러면 절대로 이 섹셔널라이저라는 놈은 절대로 리클로저 앞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무조건 그놈이 틀린 거야. 그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문제에서는 보호협조 순서 물어봤으니까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라인 퓨즈라고 되어 있는 바로 몇 번? 4번을 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번 문제 보죠. 39번. 전력계통 연계시, 연계 동그라미 쳐놓을까요? 연계시의 특징으로 들린 것. 일단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연계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알고 가셔야겠습니다. 연계했어요 라고 하는데 연계가 무슨 얘기야? 연계는 계통을 서로서로 연결했다. 즉 병렬 연결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얘기죠. 한번 요거 개념을 한번 잡고 넘어가야 돼. 저항이라는 놈이 이렇게 연결됐다 해볼까요? 한번. 그 다음에 또 다른 저항은 이렇게 연결됐어요. 또 다른 저항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입니다.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입니다. 자, 여기서 합성저항 구하면 어떻게 할 거야? 더하면 되니까 9가 나옵니다. 여기서 합성저항은 어떻게 구할 거야?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하고, 그래서 얼마 나와? 2가 나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거였거든. 직렬일 때 임피던스의 특성이 직렬일 때 가장 큰 놈보다 더 크게 나와야 되는 거고요. 병렬일 때는 가장 작은 것보다도 더 작게 나오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면 연계했다는 병렬 연결했다는 얘기니까 다시 말하면 임피던스가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작아진 거죠. 임피던스가.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 단락전류는 어떻게 될까? 단락전류라는 놈은 임피던스 Z분의 전압 이꼴로 갈 거잖아. 그죠? 그러면 요 놈이 작아지니까 당연히 단락전류는 커집니다. 단락전류가 커지면 차단 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단락 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계했어요. 그럼 이런 사항들이 딱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39번에서는 단락전류가 감소한다 하고 1번에 나와 있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임피던스가 작아지기 때문에 단락전류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끝으로 40번 문제 가겠습니다. 40번. 송전선의 특성 임피던스와 전파 정수는 어떤 시험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했는데 우리 특성 임피던스 잠깐 볼까요? 특성 임피던스 Z0라는 놈은 뭐더 러더 하기를 뭐분의 어드미턴스분의 진열의 비 Z의 B로서 표시하는데, 자, 요거는 개방했을 때 단락했을 때에 뭐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단락했을 때 임피던스와 개방했을 때 임피던스 B로서 우리 표시할 건데, 개방했다는 얘기는 부하가 없다는 얘기니까 무슨 시험이야? 무부하 시험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단락시켰다는 얘기는 뭐야? 붙여놨다는 얘기니까 단락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시험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 무부하는 코드를 뽑는 거고 단락은 젓가락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코드 뽑는 무부하 시험과 젓가락을 집어넣는 단락 시험 두 개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습니까? 바로 4번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는 2019년도 제2회 전기기사 필기문제 전력공학 같이 풀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는 3회 문제를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